마조어로 36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만남의 인연 8. 소 키우기. 석공 회장이 오늘도 나와서 자신을 향해 쏘아라, 이게 지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소 키우기. 이 얘기는 제가 두 번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 짧습니다. 짧으니까. 어느 날 석공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한번 풀밭으로 들어가면 곧장 코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잘하지만 이 선사들 보면은 이게 참 잘한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공부 잘한다 이런 말 잘 안 해. 저는 속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한 입장에서 보면은, 소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한번 풀밭에 들어가면 곧장 코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소 키울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뭐 소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뭐 소 키웁니다.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물론 이제 공부하는 지금 단련의 시간, 이 보임의 시간 뭐 이런 면도 있지만 분별이거든. 뭐 무슨 소 키울 소가 있다고 뭐 소를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럴 텐데 이렇게 탁 때릴 수도 있어요, 이 선사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때리는 거는,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어느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참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처음에서 이만큼 뭐 한 1, 2년 이렇게 공부했으면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헤매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말이거든.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깊이 공부한 입장에서는 이러면 한 대 때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양면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더라고. 양면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서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선사들이 이렇게 잘 긍정을 안 해요. 이건 근데 마조 스님 이 정도 한 거는, 제가 선어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긍정하신 겁니다. 그대는 소를 참 잘 키우고 있구나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긍정하신 거죠. 소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얘기일 수도 있어, 실은. 참 소나 열심히 키우고 있구나 뭐 이렇게 비꼬는 얘기일 수도 있다니까. 뭐 어떤 의도인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의미로 쓰셨는지, 아니면 이제 석공 회장이 이걸 체험하고 그래도 이걸 잃지 않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면을 그냥 이렇게 긍정해 주신 건지, 뭐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선사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이 말로 이렇게 좀 비꼬더라고, 많이.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칭찬이구나 이렇게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야.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칭찬 듣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끝이 안 나더라고. 지금 뭐 제가 죽을 때가 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면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뭐 지금도 하고 뭐 있다고 봐야죠. 죽을 때까지 뭐 사실은 공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네, 이게 분별망상,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별망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이렇게 환해지고, 가벼워지고, 뭔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확실해지는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환해지는 느낌이나 가벼워지는 어떤 느낌이 들 때마다 묘하게 그게 적든 크든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거든.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랬거든. 이런 경험 하기 전에, 이전에 다른 경험 했을 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공부를 하다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의 안목이라든지 이 법에 대한 이런 그런 게, 그때 부족했구나. 항상 지나고 나야 이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뭔 경험을 하면은 이렇게 자신만만해지는 면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 불법은 불이법이야. 뭐 이렇게 딱. 제가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육조 스님의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거에 제가 사실은 그게 한번 이렇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불이법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체험한 이게 어떤 불이법이다 이런 느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걸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한번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딱 다가오니까 이전에 내가 불이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너무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 버리거든. 그 정도가 이 불이법이라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냥 정말로 한없이 깊은 가르침이었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딱 느껴져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좀 자신만만한 면도 생기지. 그렇지. 이 불법은 불이법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불이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지. 뭐 이런 게 생긴다니까. 같이 와, 그게. 그러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또 다른 경험이라든지 또 안목이 이렇게 딱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때 불이법이라고 했던 어떤 이 깊이, 여기도 끝이 아니었구나. 더 또 깊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절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걸 이제 체험하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처음에는 뭐 몇 달 만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좀 지나다 보면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더 이제 해 보면 나중에는 벌써 뭐 나중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네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그럼 공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경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선문답도 좋고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선문공안이라든지 연등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보다 이 전보다는 훨씬 그걸 볼 때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딱 밝아. 뭐 생각을 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밝아. 이렇게 전부 다 밝아.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없는 건데,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했죠. 이 칭찬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꼬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는 보이더라고, 나중에는. 그 전까지는, 그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칭찬 아니고 제가 이 체험하고 잘 못 알아들었던 이 가르침 한두 개가 아닌데 하여튼 제 기억 속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마조가 이 서당 지장하고 백장 회하고 남전 보원 이 셋이랑 같이 달 구경 갔을 때 이 마조로 이 앞부분에 나오죠. 야 지금 이럴 때는 어떠냐 이랬을 때 뭐 서당 지장은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백장은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남전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러니까 마조가 한마디 하죠. 경은 지장으로 돌아가고 선은 회한테 돌아가고 오로지 사물 밖으로 벗어난 건 남전밖에 없구나. 이거 있었잖아요. 달구경. 저는 그게 잘 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낌으로 치면은 남전을 긍정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제 스스로 혼자 처음에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고 계시나.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더 해보니까 조금씩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조금씩 보이는데 그때도 다 선명하지는 않아. 그 전에는 남전만 긍정하신 거구나. 여기까지만 조금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경이나 선이나 사물 밖으로 벗어난 거나 전부 이건데, 그러면 남전만 긍정한 게 아니라 뭐 백장이나 서당이나 다 긍정한 거구나.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건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는 모르겠고, 또 앞에, 야, 이럴 때는 어때? 하고 스승이 물었더니, 달구경하면서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남전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선에서 소매를 뿌리치고 갔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해로나마 돼요. 근데 저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고 백장하고 서당이 저렇게 답한 거는 저기 잘 안 돼 그게. 지금 이 밤중에 무슨 뭐 공양을 얘기하고 수행을 얘기하는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더 공부를 하면은 그냥 생각은 아닌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선문답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냥 보여.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조가 긍정했다 이렇게만 아시지 마시고 그건 그냥 생각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조가 긍정을 했던 뭐 이 석공회장이 소를 키우고 대답을 했던 그거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공부를 이렇게 자기 공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지금 이거를 지키고 있는지 이게 먼저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일이라든지 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석공 회장은 일단은 그 테스트에서 반은 통과했어요.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너 뭐 하고 있니 이러니까 석 키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답은 했잖아요. 이 답 하기 쉽지가 않다니까. 제 경험으로. 이 답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안 해도 뭐 될 겁니다. 한번 풀밭으로 들어가면 곧장 코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분별로 가면은 그냥 곧장 그냥 콧뚜레죠, 콧뚜레. 그냥 콧뚜레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곧장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건 자기가 어떤 의지나 뜻이나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그건 다 조작이고 유의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체험했다는 효과죠, 효과. 이게 없을 때는 의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체험이 없을 때는. 근데 이게 체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한다, 마음이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한다, 그럴 때는 이게 한다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의식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경험을 뭐 저도 해왔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앞장서서 그림 그린 대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도 그냥 문득 하고 거기서 끝이 나. 문득 하고 딱 끝이 나요. 그러면은 그냥 동시에, 아이고, 내가 또 생각에 속았구나. 내 생각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되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 브레이크다 이런 표현도 제가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야.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져 버리는 거지. 근데 처음 체험하고는 그렇게 돌아오는 게 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처음에 체험 이겁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하루 종일 이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거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제가 10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 했을 때 그 체험한 힘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99는 그냥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라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쫓아가고 망상 쫓아가고 분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험을 못 하다가 이걸 체험하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로 강렬하거든. 느낌으로 강렬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법문이 다 잘 들린다고 그러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걸 다 알아들어서 잘 들린 거냐? 아닙니다. 이 느낌이 강렬한 거야. 그러니까 다 잘 들리는 것처럼 이거 하나 알아들을 뿐인데 다 잘 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인데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가 이거고 뭐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가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 생각이 천리 만리나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해도 꾸준히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이 뒤덮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뒤덮어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경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렵게 이거 하나 얻었으면 참 이거를 이렇게 예, 자기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좀 이렇게 귀하게 이 보배처럼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내가 그렇게 여겨야 되겠다 해서 여겨지는 거는 그건 가짜고 이거 쉽지가 않아 이게. 뭐 세간의 일도 그러죠. 세간의 일도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뜻이나 원이 있어야 이 세간의 어떤 일에 어떤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삶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지. 일시적인 힘은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하면은 사는데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분야에서 뜻을 이룰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온 어떤 경험으로 보면은 하여튼 그 일시적이고 어떤 이 목표라든지 결과를 바라고 낸 마음은 끝이 있어, 끝이.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그 원이나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요. 근데 본래 그냥 그런 이 깊은 뜻이나 원,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꾸 깊은 뜻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좀 멀리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게 있으면은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세간의 일도 그러고 출세간의 일도 그래요. 억지로는 뭐 세간의 일도 출세간의 일도 억지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뜻이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해서 뭐 체험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사람 마음은. 어제도 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할 때는 이 마음이 여기 통하는데 좀 많이 집중됩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통했으면. 근데 여기 통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다른 일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가요. 좀 밀어놓거나 좀 소홀히 하거나 이러거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통하잖아요. 그럼 그 전전긍긍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어떤 여유 같은 게 생겨요. 이 여유가 생기면은 그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여기에 통하려고 막 그러느라고 이렇게 소홀히 했던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밀어놨던 일.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 그런 일에 이렇게 많이 쓰고 집중하고 그러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전혀 나쁜 건 아니죠. 그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소홀히 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도 뭐 태권도를 배우러 다니든 합기도를 배우러 다니든 어느 정도 이렇게 검은 띠 못 딸 때는 그냥 검은 띠 따는 게 부러워. 검은 띠 차고 다니는 사람 부럽고 그러니까 나도 검은 띠 반드시 따야지 하고 검은 띠 딸 때까지는 그냥 팍 하잖아. 검은 띠 따면 이제 뭐 대충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소홀히 하고 뭐 다른 일 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좀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소홀히 했던 일 좀 하는 게 뭐 잘못도 아니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공부를 소홀히 했구나 하고 또 공부에 더 발심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온 경험으로만 보면은 좀 바램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좀 이제 이 전전긍긍 안 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럼 그 힘으로 공부에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공부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나아가는 면이 좀 생기죠. 이 공부도 좀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힘을 써서 좀 해놔야 뭐라고 좀 안정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한 승려가 마조에게 물었다. 스님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뭐 사구 백비라는 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구 백비 이건 다 우리 분별을 하여튼 네 가지, 100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 분별을. 그러니까 이 사고 그러면은 이건 뭐 네 가지로 어떻게 나눈 거냐, 어떤 형식으로 나눈 거냐, 그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하여튼 뭐 A다, A가 아니다, A가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 놨어요. 뭐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별을 네 가지, 100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이 말은 분별하지 말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달라. 분별하지 말고 가르쳐 달라. 그러면 말로는 못 가르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입술 있잖아요.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말을 하려면 이 입술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말하시오.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혀 움직이지 말고 말하시오. 뭐 이거하고 똑같아. 이 말할 수 없는 걸 한번 말로 해보시오. 이거하고 똑같아. 그냥 꽁꽁 묶어놓고 다리도 묶어놓고 팔도 다 묶어놓고 100m 달리기 이 결승점까지 뛰어오시오.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조주가 그랬나 어느 선사도 그런 말 했죠. 네가 나갔다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긴 허락하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그때가 밤중이었나? 하여튼 허락하긴 허락하는데 밤중 나중에 기억나면 해드릴게요.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분별하지 말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그렇잖아요. 어떤 이 방장, 이 선지식, 이 선사한테 분별하지 말고 이 실상을 가르쳐 주십시오. 분별하지 말고 이거를 말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거니까. 분별하고 안 하고는 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 이 선지식한테는. 왜 지가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좀 이 묻는 사람이 파악이 되는 거죠. 저는 배운 건 있구나. 어서 들어본 건 있구나. 이렇게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병을 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식이. 저놈의 저 말을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지. 저 입을 막지 않고서는 저놈은 치료가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병이 이 병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이 병이 있는 거야.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니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딱 그렇게 했어요. 너에게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서당 지장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묻는 사람이 말을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승려가 이에 지장에게 가서 물으니 지장이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마조 스님에게 묻지 않는가? 이제 서당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당은 아니 왜 우리 마조 스님한테 안 묻고 나한테 묻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저에게 상작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과의 제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거에서도 우리가 뭐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조 스님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으라고 시켰나? 그러니까 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같이 공부한 사이지. 충분히 그 정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알아차려질 것 같은데. 우리 마조 스님께서 직접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나한테 보냈다.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있어, 지금. 지금 이 묻는 이 스님이 하여튼 뭔가 있다 그러면 뭐 있을 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뭐 배운 걸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생각을 안 끊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있다 그러면 그 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당도 빨리 알아차리고 이 스님을 또 골려줘야 돼. 내가 자꾸 어떤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거보다도 골려줘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이 스님이 자기 배운 게 아니고 혼자 답답해가지고 이 배우지 않는 이 답답함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서당 지장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스승인 이 마조의 어떤 뜻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잘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스님께서 저에게 상주하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 아프지도 않으면서, 지장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했죠. 아, 야, 나 오늘 머리가 좀 아프다. 저기 백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 그러니 어떻게, 또 이제 백장한테 가서 물었죠. 그러니까 백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백장도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을 지금 바로 알아들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도리어 알지 못하겠다. 야, 나 그거 몰라. 그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렇게 했겠지. 야,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게 좀 박자가 좀 맞아야 돼요. 아니,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실컷 이 서당이 이 스님 붙들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주고 있으면 이게 손발이 안 맞, 도둑질을 하려도 손발이 맞. 이 스님의 어떤 입장으로만 보면은 이 마조하고 서당하고 백장이 지금 이 스님을 쉽게 말해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기치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손발이 맞아야 좀 이게 되지. 손발이 안 맞으면 이거 꽝 돼버립니다. 꽝.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고 회피만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에서 도리어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마조를 찾아가야지 뭐. 마조 스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물었는데 서당은 머리 아프다고 백장 스님한테 가라고 그러고 백장 스님한테 갔더니 오히려 백장 스님은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 승려가 마조에게 이런 일들을 얘기하자 마조가 말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네. 마조가 이 스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역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역시 내 제자들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묻는 스님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기는 실컷 가서 물으라고 해서 물었는데 하나는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하나는 모른다고 하고 그랬는데 역시 내 제자들이구나 뭐 이러면 뭐 어떻게 알아들을 거야 이게.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구나. 그렇다고 뭐 이 서당 지장이 진짜 머리가 뭐 늙어가지고 뭐 하얀 머리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는 지장 머리가 뭐 흰지 또는 이 백장 머리가 검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깎아놔 버려가지고 실제로는 알 수도 없어.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머리카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 색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이 스님의 이 질문 하나 보고 이 스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벌써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이렇게. 왜 그러냐. 이 스님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분별하지 말고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장과 백장을 분별하고 머리카락이 희고 검고를 분별하고 분별로 가르치고 있거든.
네, 분별로 가르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무슨 이게 뭐 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은 뭐 그런 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들은 이 스님은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 스님 아니고도 이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지금 듣는 도반들도 저게 뭔 가르침이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스님 아니어도.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네, 10대열반. 마곡 보철선사가 어느 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물었다. 이 마곡 보철이라고 이분도 이제 이 마조 문화에서 공부를 한 선사인데,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급하구나.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보아라. 이게 이제 이 마곡 보철이 아직 깨닫기 전인지 이제 가르침으로만 보면은 깨닫기 전 같아요. 묻는 것도 이 도를 물었으니까 이 대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정멸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마곡 보철이 아직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 마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마조가 말했다. 급하구나. 급하긴 급하죠. 왜 급하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다 지나쳐 와버렸으니까. 무엇이 하는 게 이거고 대열반 하는 게 이건데 자기는 다 지나쳐 와가지고 여기는 지나쳐 그냥 빨리 지나쳐 와가지고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하고 이 대열반이라고 하는 걸 지금 따로 찾고 있어. 급하긴 급하죠. 사실은 우리가 아직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한 건 다 급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늘 그냥 지금 당장 이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뭐지 하고 그냥 여기는 급하게 지나와 버렸어. 이렇게 여긴데 이건데 여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건 급하게 지나오고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급해요. 급한 건 생각밖에 없어. 느리고 급한 건 생각밖에 없어요. 이 법은 느리고 급할 게 없어. 이건 느리고 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하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니까. 모습은 우리 이 기차 타고 서울을 간다 그러면 KTX는 빠르고 무궁화는 느릴 거 아니에요. 모습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어요. 이 법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그냥 이렇다니까. 늘 그냥 빠른 KTX를 타고 지금 앉아서 가고 있든 느린 무궁화호를 타고 지금 앉아 있든 이 법은 그냥 늘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자기가 놓치고 이걸 지나쳐 버려. 자꾸 이겁니다. 그럼 이건데 여기를 지나쳐 버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이걸 지나치고 저렇게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도가 뭐지? 이러고 있어요.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자기가 다 지금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우리 생각은 있죠. 생각은 무엇이 있지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걸 찾고 있다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다 그러면은 참 정밀한 기계예요.
그냥 무엇이 한 단어만 딱 들으면 이 생각은 그 무엇을 찾고 있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찾고 있어. 제가 광주에서 얘기했나요? 나이가 50 중반 넘어서 후반 60 되면은 집에서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야, 그것 좀 가져와. 그래, 그것 좀 가져와. 이름이 그것이야. 머릿속에서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말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것 좀 가져와.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 한마디만 들으면은 그냥 그걸 찾아. 막. 저희 우리 엄마가 그것이라고 한 물건이 소금인가 설탕인가 간장인가 고추장인가 하고 막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한 기계입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남의 막 이 속마음까지도 막 읽어서 그걸 찾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그럼 벌써 우리는 생각으로 벌써 찾고 있어요. 무엇 하는 이거를 찾고 있어. 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뭐를 찾고 있어. 대열반 그러면 또 대열반을 찾죠. 대열반이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요. 근데 무엇이 하는 게 이거고 대열반 하는 게 이거라니까. 뜻 의미 지워버리고. 지울래야 지울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이런 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하도 무슨 이름만 얘기하면 그 뜻으로 쫓아가니까 그 뜻을 찾고 있으니까 뭐 지워버리자 이러는 거지. 어떻게 지웁니까 우리가. 뭐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뭐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어떤 사물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럼 무엇이 이 일이고 대열반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놓친다니까. 이걸 그냥 급히 지나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급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공부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은 급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 안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인데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할 일이 없어. 언제 어떻게 가든 그냥 자기 길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여유라고 하나요? 저는 제가 그런 말 한 거를 기억을 못 했었는데, 우리 유튜브에 쇼 올린다고 어떻게 그런 걸 참 잘 찾아서 올려요. 그냥 저절로 여유가 생겨요.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급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 늘 급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옳은 삶인가 하고 이 옳음을 찾아야 되니까 급했어요. 그래서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지지 않으면 더 급하죠. 이걸 빨리 찾아야 돼, 이거를.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보면은 그냥 옳음이라는 말을 썼고 의미, 가치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지금 가는 길이 옳음이고 가치고 의미고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길로 가야 옳고 저 길로 가면 옳지 않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우리가 또 차분해진다는 말도 하죠. 이 차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지금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급한 마음일 때는 차분할 수가 없어. 여유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차분이라는 말은. 뭐 이거든 저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마음이 가는 길이 길이야. 그게 도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급한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 예, 뭐 성격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의 세간에서는 성격에 따라서 뭐 좀 급한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이러죠. 근데 여기서 급하구나 하는 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다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지나쳐서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왜 지나치냐 이 말이지. 왜 지나치냐. 지나치지 마라.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여기에 드러나 있다. 네,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은 이 엉뚱한 물음인 것 같은데 이 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좀 엉뚱한 것 같긴 한데 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 제가 다 얘기를 했듯이 자기는 지금 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진지해. 그러니까 아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지하지 이렇게 급한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걸 급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진지하다, 진중하다는 말은 급하다는 거하고는 좀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뭐가 급하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진지한데 이거 하나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밖에 없는데 뭐가 급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좀 엉뚱한 물음인 것 같기도 하고. 물을 보아라 그랬어요. 물을 보아라. 네, 물론 뭐 물을 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 깨닫기는 좀 힘들겠죠. 네, 물을 보아라. 깨닫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조 스님의 뭐 뜻을 우리가 뭐 물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거든요. 물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지만 물을 보아라. 근데 조금 이렇게 가르쳐 가시고는 약간 물을 봤더니 물이 급하게 흘러가. 그럼 저걸 얘기하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그럴 때는 이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냥 좀 급하게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서 이거다 이놈아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11.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법상은 곧 크게 깨달았다. 또 나오겠어요. 대매 법상 스님 얘기가 이건 이제 대매 법상이 깨달은 인연이고 많이 들으셨다시피 대매 법상이 마존문화에서 깨닫고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나왔어요. 대매산 깊은 곳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굉장히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마조의 스승인 남학회양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이제 남학에서부터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마조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는 이 마음은 분별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별되는 마음이 부처다 할 수는 없잖아.
분별되는 마음은 그냥 분별되는 마음이지. 그래서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럴 때는 이 마음은 분별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이 말도 마찬가지야. 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분별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냥 분별하는 마음이지.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그건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내가 보고 있는 뭐 이거, 그럼 그건 분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 그건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사물을 얘기하고 분별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분별되는 사물, 이 분별되는 말에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그걸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쓰는 이 마음, 하여튼 그렇게 그게 이 대표적인 이해인데,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해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이 선이 죽어버려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쓰는 이게 마음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 감정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나중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이제 또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알미나 이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깨닫고자 공부하는 거지 분별되는 이 마음을 알려고 공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쩔 수 없이 가짜로 붙여놓은 거거든. 어떤 뭐 깨달은 마음이 있고 분별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니야. 그냥 가짜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이걸 물었을 때 이 마음이 있고 부처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게 분별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깨달을 사람은 깨달을 겁니다. 꼭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깨달았겠습니까? 아마 그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야 이랬어도 깨달으려면 깨달아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깨달으려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뭐 인연도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동네에 나갔는데 동네 이 두 친구가 이 스님 말고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사이야. 두 친구가 좀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멱살 잡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뭐 뺨을 한 대 때리니까 친구 사이니까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잖아 이랬다고 그래요. 면목이 없잖아 이 말 듣고 깨달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면목이 없다라고 세간에서 쓸 때는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세간에서 면목이라는 말은 분별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본래 면목 이렇게 쓸 때는. 이건 분별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면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는 거거든. 이런 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것은 꼭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깨닫고 못 깨달은 사람의 말에서는 못 깨닫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못 깨달은 사람이 면목이 없다 뜻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더 공부를 깊이 해보면 이 세간의 말과 출세간의 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방편으로는 출세간의 말을 따로 두는 겁니다.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의 말이나 못 깨달은 사람의 말이나 전부 그냥 이 일이지.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법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냥 일상을 사는 말이나 전부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못 볼 뿐이지. 그런 눈이 아직 안 떠져 있을 뿐이지. 전부 이거를 가리키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도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여기에 통할 수는 있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을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는데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답해가지고 이 생각이 한번 부러질까?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답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아무리 선사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이게 분별을 끊는데 이 도움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분별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 당연히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못 깨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분별이 뚝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겁니다. 이 법은 변함이 없어요. 법은 변할 수가 없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 이 분별을 끊고 분별을 가로막는 이 약은 발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 분별을 가로막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약의 발전의 이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하여튼 지금까지는 최고봉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 선을 공부를 해왔는데 이 선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약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더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 뭐 약이 있고 없고는 일단은 놔두고 그거는 뭐 제가 고민할 테니까 그건 놔두시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일 단순하고 제일 간단해.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효과가 좋으면 되는 거거든. 우리 몸 아파서 이 세상살이에서 먹는 약 하나를 먹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낫기만 한다고 최고 좋은 거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망상병이고 착각하는 병이죠. 그 착각하는 병을 그냥 이 하나로 치료하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보다 더 단순. 그렇다고 뭐 이 손가락을 뭐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게 더 단순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 하나를 보이는 것보다 뭐 반만 보이는 게 이건 아니잖아. 더 단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은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은 끊임없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 선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는 최고본 것 같아요. 제일 단순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제일 단순해. 제일 단순하지만 다 가르치고 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이 일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